여러분 안녕하세요. Happy Tuesday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진짜 감정적으로 바닥을 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몸도 조금 피곤했고, 어젯밤에 저희 아파트가, 이 도시, 제가 사는 이 시티가 전체적으로 전기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밤 12시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딱 나가더니 이 밖에 그 불이 확 다 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날씨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들어오겠지 했는데 거의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자면서 발이 시려가지고, 발을 닿을 때마다 차가우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잠을 설치고 이제 아침에 겨우 일어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송 전 단계를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판사랑 다 같이 만났는데 그거 과정에서 좀 뭔가 현타가 너무 왔고, 그리고 내가 너무 미국 법을 몰랐구나. 뭐 알 수가 있는 길이 없죠. 제가 진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법을 너무 뭐랄까 과소평가했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은, 파워레스, 헬프레스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정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어찌저찌 또 하루가 지나갔고,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이제 풀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하면 한 2년 정도 후에 또 이거를 바꾸려고 또 소송을 걸 수 있고, 항상 언제든지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만 있고 이제 심심하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자괴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나,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긴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50대 50으로 보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나긴 소송을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법원을 갔고, 그것도 지금 거의 끝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 단계이거니 하고 갔더니 웬걸 한 3-4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그거는 소송 날은 내년 한 4-5월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대충 예상은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제가 지금 아이들을 100%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란 정말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그 3가지 큰 중범죄인데, 그 뭐 성적 학대나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 폭력적인 학대, 요런 3가지에 들지 않는다면, 형편없는 부모도, 형편없다는 그 기준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형편없는 부모도 다 양육권을 가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부모도 아까 그 3가지를 제외한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1년에 115일은 아이들이 그 부모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최소가 주말에, 그러니까 격주로 주말에 보내는 거, 그리고 방학 때 4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헐러데이도 그것도 또 다 나뉘니까, 그렇게 해서 총 114일인가를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얘가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약간 힘든 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법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어쨌든 그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시작도 그렇고,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도 일도 해야 되고, 진짜 제가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주 7일씩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어쨌든 상처도 받았고 하니까 아이들 건강하게,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단단하게 그런 아이를 키우자 하는 게 저의 진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글로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이 미국 법 앞에 제가 너무 작아진 느낌? 힘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좀 의욕이 안 나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지면서. 아무튼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멀지만, 그리고 또 아빠를 안 보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만 가면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 그 성격도 그렇고 이제 좀 거칠어지고 괴팍해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거를 고치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게 아이들도 너무 좋아졌고, 감정적으로나 이런 멘탈적으로도 건강한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안에서 건강하면 이게 또 밖에 나가서도 나오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성적도 지금 지금 두 번째 텀이 시작했는데, 첫 번째 텀도 하나 빼고 다 A를 받았고, 두 번째 텀도 계속 A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 그것도 그렇고, 둘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우선순위 하는 거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데, 요즘 아이들 특히 미국에서는 워낙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중요시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해야 되고, 남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 하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거가 항상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진 않아요. 혼자 키우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제가 1월 달부터 아이들을 전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잘 따라주고 잘 해줘서, 저희 둘째가 본인 입으로 우리는 진짜 스트롱한 그 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그 패밀리 타임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둘째가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좀 인간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테라피 받고 다시 다 이렇게 들춰내고 하는 게 해야 되는 과정인 건 알지만, 사실 제가 조금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또다시 들춰내서 제가 어쨌든 테라피도 받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상처를 이제 좀 힐링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 또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또 저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도 할 게 아닌 것 같고,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나 뭐 이런 법 쪽에서는 아이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뿔, 무슨 아이들이 행복이 우선이야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밤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애들이 엄마 우리는 강해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고맙게. 근데 이것도 또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겠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법률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수임료가 280불 정도예요. 280불인데 보통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280불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 3,000불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거기서 변호사가 시간당 그런 거를 처리를 해서 차지를 하면서 그 3,000불 디파짓 한 데서 빼요.
그럼 저는 그걸 또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디파짓이 3,000불이 되게끔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 있고 나서 법률 그 토탈 비용이 첫 2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애들의 고모죠. 애들의 고모가 너무너무 고맙게 두 분이, 고모가 총 3명인데 한 고모는 진짜 할머니처럼 저희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애들 라이드가 필요할 때 그 고모한테 부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부탁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 고모한테 법률 그 비용을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제일 큰 고모가 저한테 한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고립을 시켰기 때문에 연락을 다 끊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저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제가 전화해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혼한 것도 다 알고, 그런데 되게 오랫동안 못 보고 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가족 행사를 갔다가 이제 보게 돼서 인사를 했는데, 그 고모가, 제일 큰 고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가 며칠 후에 저한테 따로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그냥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 보고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로서 애들한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나중에 좀 커서 후회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더 열심히, 더 잘해주고, 더 사랑 많이 해주고, 더 칭찬 많이 해주고, 더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방암 그 검사를 미루다가 1년 6개월 만에 받았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없고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날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들이 되는 시간이랑 제가 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6개월을 더 미뤄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그나마저도 없는 거를 막 쥐어 짜는데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가 더 스트레스일 것 같은. anyway, 아무튼 그래서 받았고, 이제 오늘에 복싱 갔다가 저녁도 빨리 주고, 저도 빨리 저녁 먹었고, 모든 걸 다 거의 마무리했어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 중에 딱 하나가 남았는데, 제 운동을 이제 슬슬 준비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법원에 다녀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이 이렇게 많이 사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이제 주저리 말을 한 다음에 오늘 편집을 하는데,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있고, 다 저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네 잘못이지, 그런 악플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 또한 너무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제가 여기서 저의 이 과정을 오픈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나의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선택을 결과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옳고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오직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이지만 제 3자 입장으로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
뭐 물론 사랑도 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립을 할 때 적당할 때 하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양육의 목표예요. 최종 목표예요. 독립할 때 독립을 하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혼이라는 과정은 어찌됐건 어른의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그거는 아이들이 1도 참여하지 않은 어떤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와 저의 그 전 배우자의 100%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자라면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삶이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통해서 또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좋은 것만 무조건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치만 본인들이 자라면서 오는 시련, 실패들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모들에 의해서 온 시련과 좌절감, 이런 것들은 저도 부모로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잘못이고 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업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들의 어찌 됐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도 어쨌든 사람이고, 부모이기 전에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기가. 근데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고, 늘 그렇듯이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듯이 또 강하고, 실패도 도전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좌절도 하고 하지만 회복 능력이 다 뛰어나니까 회복하고 또 거기서 또 성장하고 이러는 게 저희들, 그리고 저희 개개인을 더 강인하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쨌든 남자 아이들이니까 언젠간 아빠가 될 거고, 둘째는 저도 8살 때 일이 다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생각은 나거든요. 그렇지만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날 거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아빠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본인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그냥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눈물 날라고 하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